2번입니다. 2번 보시면 능력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갑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우리가 행위 능력 하면 항상 우리 뭐 하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 그럼 법률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계약. 그러면 법인은 회사는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행위 능력 있죠. 그 다음에 자연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틀렸죠. 법인도 있죠. 회사도 계약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라는 얘기는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어. 효과가 없어. 또는 무효야. 똑같은 말이에요.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사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의사 능력이 없어도 권리 능력은 있을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의사 능력은 없어도 권리 능력은 있을 수 있어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데 의사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자,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당연히 그 권리는 보장되죠. 다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약.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실전 문제 1번 40페이지. 가는 소유권 절대, 다는 계약 자유, 과실 책임, 나는 계약 공정이죠.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게,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게 가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건 우리가 근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 수정원리도 아닙니다. 두 번째, 나에서 계약의 불공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계약의 불공정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계약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 매매 계약. 내 장기, 신장을 떼준다. 이건 계약 자체가 무효죠. 아니면 무슨 도박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첩계약 이런 것들이 다 무효입니다. 그 계약 자체가. 그 다음에 그래서 부분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귿, 다는 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맞죠? 책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 경제적 약자와 관련된 보호. 이것은 우리가 사회성 공공성을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근대 기본 원리의 수정 원칙입니다. 수정 원칙.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과 그 다음에 민법 기본에 대해서 봤고, 이제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고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예요. 단독행위에 부벌되는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다.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뭐가 합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합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 의사의 합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합니다.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되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 5천만 원에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3천 원이에요. 네, 주세요.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의무, 물건을 달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권리, 파는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줘야 될 의무, 이런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자, 계약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선 권리 능력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자 안 되고 행위 능력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계약의 내용은 우리가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써야죠.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서명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뭔지도 써야죠.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 빌렸는지 언제까지 빌려주는지 내양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소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공직인데 계약을 우리가 계약서 자체도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서명하고 주소가 어디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고 장소가 어디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써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입증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증을 받습니다. 어떤데? 공증기관에. 공증기관은 국가에서 정한 공증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공증기관에 만약에 집행력이 있다면 집행력 있는 공증기관이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소송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하지 않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계약을 공증받는 거예요. 계약 공증.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계약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미성년자 계약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법률 행위 능력이 없어요. 법률 행위를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계약할 때? 계약하려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뭐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하면 만약에 이걸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겠어요? 취소할 수 있다겠죠. 누가 취소합니까?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했어요. 오토바이 샀어요. 미성년자가. 그럼 본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보통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 친권자, 없으면 후견인이 됩니다.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하면 우리가 원상 회복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상 회복은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돈 돌려주고 물건 받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취소. 그래서 우리가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원상회복. 왜냐하면 이게 원상회복이라는 의미를 제가 그냥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그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아니고 좀 특이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다가 좀 고장 났어요. 아니 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바퀴가 고장 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돌려주면 돼요. 그냥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돈 그대로 줘야 돼요. 있는 상태 그대로 돌려주고 그대로 돈 받습니다. 누구가 좋은 거예요? 미성년자가 좋은 거죠. 왜? 원래 이 법은 미성년자 보호하려는 거니까. 팔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우리가 현존 이익 그대로 반환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이니까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그대로 돌려주고 돈 돌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취소하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지만 뭐냐? 권리만 얻는 행위. 그러면 미성년자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 미성년자는 권리만 얻어 또는 의무만 면해. 그 다음에 우리가 허락받은 재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용돈 얘기하는 거예요, 용돈. 엄마 아빠가 5만원, 뭐 만원 이렇게 용돈 주잖아요. 다 처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허락받은 범위의 영업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이건 팔아도 돼. 뭐 이거 좀 팔아줄래? 뭐 아니면 뭐 가게 좀 잠깐 봐줘. 이런 것들 단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 행위도 되는데 놔두시고 뭐 합시까요? 유언합시다. 17세 이상이면 아직 미성년자지만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성년자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성년의제가 있습니다. 성년의제가 뭐냐면 우리가 18세가 되면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하에서 우리가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어요. 19세는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성년자니까. 그러면 만 18세에 항상 우리가 민법이든 뭐든 이제부터 법에서의 나이는 항상 만입니다. 만. 그러면 우리가 만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18세 아직. 그런데 18세 미성년자죠. 하지만 성년, 즉 혼인을 했으면 성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법상 우리가 이제 재산법은 우리가 채권법 주로 채권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여러분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법상. 그럼 재산 행위가 뭡니까? 계약. 그것만 생각하시면 계약. 재산법상 행위는 이제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즉 계약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요, 그럼 안 되죠. 나머지는 안 됩니다. 18세 선고 안 되고 18세라고 해서 우리가 소년범이 안 되고 성년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에만 해당됩니까? 성년의제는 계약에만. 그러면 선생님, 이혼하면요? 18세인데 18세가 되는 해에 결혼해서 그 다음 3개월 때 다시 이혼했어. 그러면 이혼해도 계속 성년의제는 유지되죠. 그럼 이혼할 때는 허락받는데 당연히 안 받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됐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허락받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은 본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즉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최고권이 있습니다. 최고권은 뭐냐면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최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인할지 말지. 추인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하고 나서 그 뒤에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 그럼 추인하면 이제 취소 못합니다. 또는 취소할 거야. 그러니까 취소할지 말지, 추인할지 말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할지 말지를 우리가 최고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30일 정도를 이제 정해서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취소할 거야 말 거야. 취소 여부. 여부를 묻습니다. 누구에게? 미성년자한테 물으면 안 되죠. 아직 행위능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으면 그 성년자한테 본인에게 물으면 되고 성년 본인한테 물으면 돼요. 18세에 그 계약했는데 이제 19세가 됐어. 그럼 본인한테 물으면 돼요.
또는 아직 미성년자야?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한테 물으면 되죠. 취소할 거야 말 거야?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한테, 부모한테, 그 다음에 얘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으면 본인한테. 자, 그래서 취소하면 돌려주면 되고, 취소 안 한다, 그냥 이제 추인한다, 그냥 취소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계속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철회권. 철회한다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취소한다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에 대해서만 철회하는 겁니다. 계약했어요. 그러면 철회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야, 돈 돌려줄 테니까 물건 가져와. 철회야. 그런데 이걸 계약을 우리가 취소하는 건데, 선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은 가능합니다. 철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악이란 말은 우리가 민법에서의 악의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얘가 미성년자인지 알았어. 그런데 했어. 그리고 나서 철회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돼 그럼? 최고하겠죠. 그 다음에 거절권.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 일방적으로 나 준다고 한 거 거절하는 거죠. 안 받아. 그 다음에 저 안 받아도 돼요 라고 한 거, 일방적으로 안 받아도 돼요, 안 줘도 돼요 한 거, 받아, 그냥 가져가, 이런 거 철회, 거절권입니다.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대해서. 얘는 계약한 거에 대해서 철회하는 거. 얘는 단독행위. 이거 줄게요. 안 받아. 이거 거절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취소권의 배제. 취소권의 배제는 뭐냐면 속임수를 쓴 거예요. 속임수. 어떤 속임수냐면 동의서를 위조했어. 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어. 우리가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성년인 것처럼 속여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사술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냥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누구도, 법정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뭘 보냐? 불법행위 봅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말은 민법에서 쓰는 말입니다. 형법에서는 불법행위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형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건 범죄죠. 그러면 불법행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는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뭡니까? 그럼 이걸 갖춰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가해행위. 즉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 어떤 행위예요? 고의나 과실.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 그 다음에 가해. 그 가해행위인데 가해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켜야 되죠. 손해 발생 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죠. 내가 30일 동안 빌어서 이분이 넘어져 다쳤어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위법성이 있어야죠. 여기서 위법성은 되게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한다. 사회의 법 질서는 우리가 민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넓은 의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책임 능력은 몇 세? 12세 전후로 해서 그 사람 지적 능력, 그 다음에 교육 정도,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을 가정 환경 배경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나이를 가지고 판단한다겠습니다. 이게 이제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책임력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이 바로 뭐예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우리가 손해는 적극적, 그 다음에 소극적 있어요. 적극적은 뭐냐면 내가 다쳤거나 부셔졌거나 이런 손해죠. 다쳤거나 부셔졌거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치료받거나 아니면 고쳐야 되잖아. 소극적은 뭐냐면 뭐 이렇게 뭐가 다치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 잃어버리거나. 하지만 정신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것들 아니면 정신적 뭐 이제 피해 이런 것들 이제 배상해야 되죠. 원칙은 금전배상. 원칙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예훼손을 한 경우, 명예와 관련된 경우 뭐 할 수 있어요? 금전배상과 함께 우리가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정정보도. 여러분 뭐 방송 보다가 이런 정정보도 같은 거 방송 시작할 때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방송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정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금전배상이지만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정보도.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데 문제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나에게 책임이 우리가 전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특수불법행위라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즉 예를 들어서 A와 공동불법행위 A와 B가 C를 때렸는데 하여튼 때리긴 때렸는데 누가 때렸는지 우리가 누가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C 이빨이 부러졌어. 나도 때리고 B도 때렸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했으니까 같이 책임져. 이게 공동불법행위. 또는 망을 봐주는 것도 뭐예요? 공동불법행위예요. 나는 내가 때려서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망을 봐주는 지위 함께 공동을 했다는 지위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배상을 요구해요. 배상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200만 원 손해배상금이 2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얘 둘은 공동을 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책임. 그래서 얘가 전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얘의 연대에서. 그래서 배상할 때 어떻게 배상하냐? C는 전부를 A에게 전부를 또는 B에게 전부를 배상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B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A에게 전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전부를 배상하거나 B가 전부를 배상하면 B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지. 내가 전부 배상했는데 네가 더 많이 때렸잖아. 그래서 네가 이거 일부분을 네가 나한테 우리가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또 다투겠죠. 그럼 니들 나중에 니들 둘이 다투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둘이 다투든지 하고 C와 AB 간의 관계만 우리가 빨리 해결해 주는 거죠. 피해자니까 빨리 보호해 줘야 돼. 두 번째,
책임 능력 없는 책임 능력자의 없는 미성년자. 그러면 A가 7세인데 지나가던 차에 우리가 돌을 던졌다가 아니면 야구공을 던졌다가 차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자 얘는 책임 능력이 7세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안 돼. 손해배상이 안 돼. 손해배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 감독자. 보통 부모가 되겠죠? 감독자에게. 감독자는 뭐 교사도 되고 뭐 감독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감독 의무자는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부모로 나옵니다. 감독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책임을 묻는 거죠. 감독자라는 지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면책도 가능해요. 어떤 면책이냐면 내가 얘를 보호 감독하는 우리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걸 입증해야 돼. 거꾸로. 우리가 민법에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민법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먼저 입증해야 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얘에 대해서 뭐만 입증한 거야? A의 잘못에 대해서 입증하고 네가 손해배상하래.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내 잘못이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호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면책이 가능하죠. 게을리하지 않았다. 입증하기 당연히 어렵죠. 내가 얘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떻게 입증할 거야? 매일 뭐 사진 찍을 거야? 교육할 거야? 문자 보낼 거야? 자식한테? 새총 쏘지 말아라. 공 던지지 말아라.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A가 17세라면 얘는 책임 능력이 있어, 이제. 그러면 만약에 또 우리가 장난치면서 이제 야구공을 던지다가 도로가에서 지나간 차에 던져서 C의 자동차가 또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얘는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얘한테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 감독 의무자, 법정 대리인, 감독 의무 가지고 있는 사람 B한테 이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이때는 A의 잘못을 입증하면서 B한테 손해배상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A는 책임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네 잘못이 이런 잘못이 있지라면서 입증해야 돼. 즉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잘 못했지라고 하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이때는 지가 면책하려면 입증해야 됐지만 여기선 C가 B에게 할 땐 얘의 잘못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이때는 C가 B한테 부를 때는 A의 잘못만 입증하면 됐어. 근데 여기선 A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한 너의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수불법 행위예요. B가 갖는 것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라는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특수불법 행위예요. 그런데 이때는 얘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니까 얘의 잘못을 묻는 거니까 특수한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묻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얘는 일반 불법 행위입니다. 이때는. 일반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일반 불법 행위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얘의 잘못을 입증해야 돼. 얘는 특수 불법 행위니까 주장하는 사람은 얘의 잘못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얘 것만 하면 돼.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 책임. 마찬가지예요. A가 종업원이고 우리가 음식 나르다가 뜨거운 물을 이제 C한테 부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과실이 있고 잘못 행동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일반 불법행위예요. 그냥 과실 책임. 하지만 종업원은 보통 경쟁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사장은 지가 잘못 안 했는데 종업원을 관리하는 우리가 사용자라는 지위 때문에, 특수한 지위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특수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물을 때는 일반 불법행위.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했으니까. 얘한테 물을 때 네가 잘못 없지만 넌 그런 지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자니까 책임져. 특수불법행위요. 그러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그럼 B는 배상해야죠. 다만 얘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뭘 입증하면 돼? B가 거꾸로 입증해야 돼. 나 잘못이 없어. 우리가 A의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어 라는 걸 거꾸로 입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얘는 종업원이에요. 얘는 사용자고, 사용자. 그러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손해를 가했을 때 이 행위는 직무상 행위여야 돼. 업무상, 직무상. 예를 들어 피자 배달을 배달하다가 이제 과실로 전방주의 못해서 사람을 쳤어요. 그럼 직무상이죠. 근데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 다 끝나고 업무 끝나고 집에 귀가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건 업무상 행위, 직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하고. 그래서 업무상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물 점유자. 우리가 A가 동물이 있고 그다음 동물이 C를 물었어요. 그러면 동물은 우리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물을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동물을 데리고 있던 점유자 B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배상을 청구하죠. 당연히 배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여기서 면책이 가능합니다. 왜? 이 동물을 관리감독 게을리하지 않은 본인이 게을리하지 않은 걸 본인이 입증하면 돼요. 난 다 했다. 줄도 잘 묶고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걔가 그걸 끊고 갔다. 근데 갑자기 걔가 끊고 갈 리가 있어요? 없죠. 사실은 그러기는 어렵죠. 이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걔가 어떤 약물을 먹고 이제 헐크처럼 되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걔가 헐크가 됐는데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입니다. 자, A가 있고 A는 점유자입니다. 공작물은 뭐냐면 토지나 건물에 부착된 물건입니다. 대문, 창문, 기와, 간판 다 됩니다. 그래서 E 점유. 그 다음에 B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공작물이 떨어져서 C가 다쳤다. 그러면 점유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 이 공작물의 안전성이 결여돼서 근데 어쨌든 얘는 뭐라는 지위 때문에 점유자라는 지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점유자라는 지위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차야. 먼저 가야 돼. 이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일단 점유자한테 손해배상합니다. 근데 점유자가 나는 이 점유물 안전성 결여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거죠. 점유자로서.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묻고 그다음에 안 떨어지게 좀 잘 보관하고 그런데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내가 새로 살 수는 없잖아. 소유자도 아닌데 새로 달거나 점유자로 살 수 있는 건 다 했어. 다 했는데도 발생했다. 그래서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점유자는 면책이 가능하죠. 입증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예, 배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면책이 됐으면 여기선 배상을 해야 되고 면책 안 돼요. 난 소유자로서 할 일 다 했다. 가 안 됩니다. 가 안 돼. 그래서 이걸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면책이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냥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돼. 그냥 그래서 점유자, 소유자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불법행위. 동물 점유자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특수불법행위, 그 다음에 책임능력, 얘는 아니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감독자 특수불법행위. 둘 다 공동 있으니까 특수불법행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일반 불법행위. 일반 불법. 얘도 그냥 일반 불법행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특수불법행위. 특수불법의 손해배상은 똑같습니다.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 그 다음에 명예가 훼손되면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까지 같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손해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 모두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법행위까지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개인 간 분쟁 해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